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의TV의 한도 대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은요, 뒤에 보시면은 성동격사라고 써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동쪽을 시끄럽게 하고 서쪽을 친다라는 뜻인데, 이게 꼭 증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어,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한때 이 2차 전지가 또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매수 1위가 어디냐? 개인들의 순매수 1위는 2차 전지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외국인들은 서쪽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시끄럽게 만들어서 따라오게 만들고 이놈들은 또 다른 작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엔터주라던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주가 올라오는 부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올라오는 이유 한번 영상을 통해서 제작해 드린 적이 있었죠.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은 뒤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서서히 이 삼성의 결정, 그러니까 이 감산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시차를 두고 이제 이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고객사가 있겠죠. 고객사는 대부분 이제 빅테크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PC 이쪽은 이제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빅테크들의 투자가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이들이 재고를 쌓느냐 안 쌓느냐가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고객사들은 최대한 가격이 떨어지니까 최대한 늦게 살려고 할 것이고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면은 재고를 쟁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이번에 감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빅테크들이 이제 주문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빅테크가 또 주문을 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심리적인 회복 또는 실적 또 주가의 회복 이게 중요한데요. 최근에 제가 이 미국의 어떤 차트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차트들을 보시면 와 우리나라보다 이미 미국에서 예고를 해줬구나 이 반도체주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시차를 두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냐?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식은 밑에서 위로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네. 반면에 TSMC는 어떻습니까? 저 급락했다가 조금 주춤주춤하는 모습이죠. 최근에 워런 버핏이 TSMC의 주식을 팔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인데 물론 뭐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긴 하지만 지금은 대만 쪽이 더 리스크가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본 증시 엄청나고요. 무브머니라고 하죠. 미국이 지금 안 좋다고 하니까 미국의 은행이 지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금이 지금 막 빠져나와서 안전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증시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자금들이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 올해 외국인들의 누적 순 매수 금액을 보게 되면요. 11조 원입니다. 11조 원이에요. 이거는 데이터 집계 역사상 최고치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수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 외국인들의 누적 매수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의 어떤 이 시스템, 금융 시스템 이게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뭐 아시아 쪽으로 좀 돈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이 외국인들이 뭘 사느냐 보니까 거의 삼성전 이 반도체 쪽에 거의 몰빵 수준이에요. 다른 건 하나도 안 샀다는 소리입니다. 거의. 예. 삼성전자를 9조 원 순매수했습니다. 올해 5월 19일까지 9조 원 순매수했고요. 개인이 7조
손절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의 순매수 삼성에 비해서는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아무래도 SK하이닉스는 한 3천억 정도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역대 최악이에요. 거의 뭐 15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도대체 왜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느냐? 바로 이제 바닥론, 바닥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왜 외국인들이 반도체 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늦게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 반도체주 삼성이라던가 하이닉스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는 이유를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화면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지금 요 화면이 미국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외국인들이든 뭐든 상관없이 반도체주가 올라가기 위해서, 자,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TSMC는 비메모리, 그러니까 공급망 쇼티지로 인한 비메모리 쪽에 수혜를 많이 받았던 게 TSMC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삼성은 TSMC에게 완전히 달렸어요. 근데 이제 약간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 반도체, 삼성은 D램이라던가 낸드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세계 점유율 1위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반도체 캐파에서는 뭐 TSMC가 이겼을지 모르겠지만 이 D램과 이 낸드 쪽에서만큼 또 인공지능에서 필요한 이 AI에 필요한 이 램, 이 메모리 장치, 이것도 역시 삼성이 세계 1위고 하이닉스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AI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뭐 예전부터 AI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반도체는 계속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감산을 하게 되면 재고가 줄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뭡니까? 매크로적인 변화가 되겠죠. 자, 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하면 AI의 최대 수혜주. 여기 HBM이라던가 이런 반도체, 그리고 또 뭐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이 반도체, 요 것들이 엔비디아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와 있죠. 자,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라 했었죠? 바로 이런 빅테크들의 실적, 그리고 이 빅테크들의 심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돈도 좀 있어야 투자를 더 확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고를 또 확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업체들 주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의 지금 대부분 기업들 주가가 좋지 않아요. 이 빅테크들 몇 개만 좋습니다, 지금. 자, 엔비디아 굉장히 강하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자, AI에 지금 뭐 거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게 뺏겼던 아성을 되찾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이런 반도체 AI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반도체를 써야 되는 기업입니다. 주가 상당히 좋죠. 자, 애플의 실적입니다. 주가입니다. 상당히 강해요. 자, 워런 버핏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애플이죠. 자, 애플 같은 경우에도 계속 추세를 위로 올리면서 가는 패턴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반도체를 많이 쓰는 기업이죠. 물론 애플의 비메모리라던가 이쪽 칩들은, 통신칩이나 이런 칩들은 TSMC가 맡아서 하겠습니다만은 메모리만큼은 어쩔 수 없이
삼성을 써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존이에요. 조금 더뎌요. 조금 더딥니다. 아마존도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 우리 알고 있는 산업 자체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 온라인 시장이지만 AWS 웹 서비스가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죠.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웹 서비스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아마존의 강세는 아주 조금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약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상향이죠. 자, 알파벳이에요. 구글이죠.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좀 밀리는 것 같았지만 알파벳의 주가도 굉장히 가파르게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빅테크들이 전부 다 디램과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자,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1위예요. 어디에 1위냐? 인터넷, 네. 그리고 와이파이 칩 부분에서 1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통신 쪽에 있지만 요것도 이제 그 IT 업체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메타, 참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였던 메타입니다. 88달러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지금 244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강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역시 메타 이런 디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인데 주가가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AMD. 자, 미국의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있어요. AMD는 증작 장비의 1인자가 되겠죠. 예. AMD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 CPU 그리고 그래픽 카드 이런 것도 만드는 기업이죠. 이런 AMD도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자, 넷플릭스 어떻습니까? 넷플릭스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어요. 넷플릭스도 이 메모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넷플릭스의 주가도 비교적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예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입니다. 증착 장비의 1위가 되겠죠. 역시 좀 우리나라 기업들보다는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램 리서치, 요거는 식각 장비의 1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케이던스 디자인, 이 업체는 반도체 이런 설계 이런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되겠는데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SML 홀딩스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장비의 슈퍼올이다라고 얘기를 한 기업이죠. 역시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매크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회복에 따른 이게 이제 좀 약간 바뀌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가 성장할 때는 뭐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죠. 근데 지금은 이 비메모리 쪽보다는 메모리와 낸드 쪽에서의 가격 회복.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좀 관계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 뭐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소재. 근데 소재가 약간 부담스러운 게 뭡니까? 한일 관계 개선. 그래서 소재 국산화에 투자를 했었던 기업들이 약간 조금 불안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 소재 업체로서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수주는 ISC예요. 반도체 테스트 소켓, 비메모리, 디램, 자 모두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죠. 뭐 그런 기업들이 최근 올라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유통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 유통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디램과 낸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기업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SAMT 대표적인 기업이었어요. 옛날에 이름이 좀 우스꽝스럽긴 합니다. 삼테크. 예. 그래서 SAM테크
그래서 SAMT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도 삼성의 반도체를 유통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최근에 상장한 기업에서는 미래 반도체라는 기업이요. 삼성의 이런 반도체를 유통하는 그런 기업인데 역시 좀 더 빠르게 금요일 날 상가를 치고 올라가는 아주 기염을 토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도 이 디램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조금 더 유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삼성이 또 세계 최초로 12나노를 적용한 이 디램을 만들었죠. 바로 DDR5의 이 양산 적용 시기 점점 빨라지고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우리 그 DDR5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 뭐 이수페타시스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덕 GDS, 대덕전자 뭐 그런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대덕전자도 많이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업체들 보게 되면은 코리아 서키트 이런 기업들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관련 종목은 너무 광범위해요. 나중에 제가 또 뭐 영상을 또 제작해서 올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분야별로 너무 많습니다. 소재가 있고 식각 장비, 뭐 그다음에 EUV 공정 장비, 그다음에 ALD 이 공정의 증착 장비 중에서도 ALD 공정이라던가 유망한 것이 몇 개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반도체는 이 반도체 공정이 나아가야 할 길, 나아가야 할 길. 그러니까 EUV 공정, 그죠? 나아가야 할 길이죠. 미세화. 그 다음에 증착 공정에서는 ALD 공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유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그 외에도 뭐 예전에 제가 강조드렸던 저스템 이런 기업들은 웨이퍼 보관 온도를 습도를 1%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렸고, YC캠이라든가 예전에 이름이 영창케미칼이라는 기업이 되겠죠. 뭐 그런 기업들은 신규 주주에서도 있을 것이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요약을 하셔가지고 뭐든지 근데 뭐가 치고 올릴 때는 항상 가장 대장주만 보시면 됩니다. 소재는 반도체 소재는 동진세미캠, 소울브레인, 그리고 테스트는 ISC 뭐 이렇게 그리고 뭐 고영이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도 있겠죠. 워낙 유명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긴 할 텐데요. 여러분들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는 연속성이 조금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주가 급등했다라고 하면 2, 3주 정도 주가 조정 기장이 발생할 수 있다. 꼭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영상 보시고 막 사지 마시고 항상 눌림을 이용하셔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마르TV 한돈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매일은 아니지만 제가 오전 11시에 장중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실시간 꼭 참여하셔서 시장의 흐름 저와 함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